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생생별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족냉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손발이 차가워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으레 그랬으니까, 추운 겨울이 됐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등등 다양한 원인을 대면서 차가운 손발을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수족냉증은 자칫 손발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 손발이 시리고 차가우면서 아랫배도 차가운 체질이 있습니다. 바로 소음인이죠. 성격은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여름이라도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찬바람이 싫고 차가운 음료나 음식을 먹어도 속이 쉽게 불편해집니다. 평소 빈혈이나 저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고 체력적으로도 무기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체질의 수족냉증은 생리적인 몸주에 속하기도 합니다. 체질과 무관하게 흔히 경험하는 수족냉증은 바로 체했을 때입니다. 체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위장운동이 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답답함입니다. 이때 자율신경 문제로 인해서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손발에는 상대적으로 혈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차가워집니다. 위장 증상이 사라지면 손발은 다시 따뜻해지죠. 정상적인 체질적 소인을 벗어나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공장에 해당되는 호르몬 기관인데, 따라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갑상선 종대가 있으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열이 발생되지 않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만일 예전과 달리 유난히 무기력해지고 살이 찌고 추위에 민감해졌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레이노병입니다. 레이노병은 말초 동맥이 추위에 노출되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류 공급이 차단됩니다. 특히 손가락이 백지창처럼 차가워지죠. 손을 찬물에 넣었을 때 갑자기 창백해졌다가 꺼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혈류 공급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붉게 충혈되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수축된 혈관 부위에 따라 창백하게 보이는 손가락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족냉증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레이노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일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고, 그 자체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레이노병 또는 레이노 증후군으로 부릅니다.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동맥경화증도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서 수족냉증이 생깁니다. 또 척추 관절 질환도 신경학적인 증상으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또 망상 청피반이라는 질환은 추운 자극을 받으면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혈관 경련으로 인해서 피부가 얼룩덜룩해집니다. 이처럼 수족냉증을 동반하는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바로 버거시병입니다. 버거시병은 말초 동맥이 염증성 변화에 의해서 폐색되는 것으로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에게 주로 발병합니다. 혈관이 막혀 혈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에 산소, 수분, 영양분의 공급도 끊깁니다. 따라서 해당 병변 부위의 손이나 발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상처가 생기면 쉽게 괴사됩니다. 호전되지 않으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심지어 손목이나 발목까지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초기 버거시병은 거머리 요법이 특효를 보입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증상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체질적인 증상이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체질 개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특정 질환에 의한 경우라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수족냉증을 방치하면 자칫 소중한 손발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이번 겨울 따뜻한 손발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 한동화의 생생별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